대한민국 지방자치구할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9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과하면 없으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행 속도를 늦추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 방지턱. 이 과속 방지턱이 당진에선 너무 높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돼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제1방송이 더 알아봤습니다.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으로 보통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 그런데 당진시에 위치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거나 과하게 많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시속 30km 이하의 통과속도에서는 비교적 물리적인 저항이 적고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진시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높이가 높아 크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들은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요리조리 피하며 한쪽 바퀴로 타고 넘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최근 새롭게 생긴 회전 교차로의 과속방지턱마저 너무 높아 차에 물리적 피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금암 회전교차로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제보를 받고 실제로 찾아와 봤습니다. 직접 와보니 기존에 있던 방지턱이 워낙 높아 이렇게 깎아낸 흔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높이가 높다 보니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굉음을 내거나 속도를 멈추다시피 줄여야 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설치 기준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버젓이 과속방지턱이 있었습니다. 한편 롯데마트에서 송산 가는 도로에 유독 횡단보도 형식으로 된 과속방지턱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적합한 이른바 고원식 횡단보도는 인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해 과속방지턱의 기능을 하는 횡단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사람보다는 차가 더 많이 다니며 인근의 주거지나 상가들도 적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적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롯데마트에서 송산 가는 도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보다는 호형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해 보였습니다. 목적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속도 감속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되려 운전자들에게 부담만 주는 과속 방지턱.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을 키울 수 있어 하루빨리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8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지난 29일 본회의장에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2일에 이어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8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먼저 201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기림 의원이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조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포함한 6개의 조례안 및 2개의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했고 의원들은 동의했습니다. 한편 총 18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중요한 본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본회의 시간은 30분 남짓이었지만 이 시간마저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당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삽교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 780억 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질오염 총량제가 2019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삽교후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가 2019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환경부와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는 삽교후의 수질 관리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각 지역 삽교후 유역인 남원천과 천안천, 곡교천의 목표 수질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고시된 남원천의 목표 수질은 3.4ppm으로 당진시는 총량제와 더불어 삽교후 수질 개선을 위해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총 5개 분야, 9개 사업에 780억 원을 투입하는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천의 수질오염 총량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79년 방조제 준공과 함께 담수를 시작한 뒤 40년 동안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삽교호는 사급수 이내로의 수질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처음 내원한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실로 옮긴 것을 전원조치라고 하는데요. 내원 건수 대비 전원조치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당진이 10위를 차지하며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급성 심근경색 환자 26,430명 중 4.6%인 1,222명이 응급실에 내원한 후 다른 응급실로 전원됐습니다. 내원 건수 대비 비율로 보면 충청남도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응급실 전원 조치 비율이 높은 순위를 살펴보면 충남 서산이 39.2%로 가장 높았고 태안군이 30.6%, 전북 남원시가 30.3%로 뒤를 이었으며 당진은 22.8%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252개 시군구 중 62.7%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면 120분 내에 응급실로 옮겨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처음 찾은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골든타임 초과 지역으로는 전남이 가장 심각했고 충남도 81.3%를 차지하며 골든타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당진은 지난해 응급의료 취약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을 뜻합니다. 또한 당진시에는 0세부터 해당되는 소아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에 처해 있어 여전히 환자 이송 및 의료중재 등 응급의료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요즘 단풍 구경하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데요. 가을철에 산악사고와 산불 발생이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철 안전사고 및 산불 예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단풍 절정이 11월 초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떨어진 낙엽으로 인해 지면이 미끄러워 낙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서 등산사고 건수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10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4,943건으로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산악사고 중 실족이나 추락사고가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산행 전 가벼운 몸풀기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밑창이 튼튼하여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는 산불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강하게 바람이 불 때 산불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입산자의 실어가 가장 많았던 만큼 산에 오를 때는 불씨를 소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산불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산행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와 서해기계유통단지가 당진시청에서 투자협약을 맺고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600억 원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성문산단에 한층 더 활기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와 서해기계유통단지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해기계유통단지는 오는 2020년까지 600억 원을 성문국가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약은 서해기계유통단지가 15,000평, 지하 2층 14개 동 규모로 공작기계와 산업기계 등을 유통하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해기계유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이번 협약으로 유통단지에 230개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기술과 가격 경쟁력 강화는 물론 물류비 절감과 신규 고용 창출, 연관 산업의 집중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준공된 성문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준공 후 3년간 분양률이 25%에 머물렀으나 한일화학공업, LG화학, 대상ENG, 그리고 이번 협약의 서해기계유통단지 등 이어지는 기업 유치 가운데 앞으로 초기 로드맵의 기대대로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18 국화전시회. 올해로 9회째 이어져 올 만큼 당진에서 꽤 큰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주차 환경과 아무런 설명이 없는 식물생태학습원 등 아쉬움도 많았는데요. 제1방송이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9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2018 국화전시회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농심테마파크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아름다운 국화를 볼 수 있는 전시회로서 당진의 유명 축제 중 하나인 국화전시회.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핑크뮬리 거리와 당진시 캐릭터인 당하기 조형물 등 새로운 볼거리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주차 공간은 열악했습니다. 주차장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심지어 비가 와 흙바닥은 다 젖어 자칫하면 파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국화전시회에선 지난해부터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식물생태학습원도 볼 수 있었습니다. 66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 속 다양한 식물들로 꾸려져 볼거리가 많았지만 정작 식물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식물생태학습원에는 식물들의 이름과 설명이 적혀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든 식물생태학습원에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비가 오자 온실 내에 물이 새기 시작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곳을 찾아올 관람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책과 음악, 이야기를 담은 북콘서트가 당진 시립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나를 성장시키는 그림책, 아이와 함께 동화 읽기를 주제로 동화 작가와 함께 진행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당진 시립도서관 영상강의실에서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그림책, 아이와 함께 동화 읽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동화작가 최인선이 초빙돼 아이와 함께 책 읽기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북콘서트는 책과 음악, 이야기를 모두 담아 열리는 만큼 인디밴드의 특별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콘서트는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시립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2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난 6월 16일 무더운 여름의 초입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에 반입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라돈 매트리스가 있는 동부항만 고철야적장 입구에 천막 2동을 치고 해체 작업 반대 및 반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1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당진을 방문해 수거된 매트리스를 당진에서 해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말씀 주실 기회를 안 줘서 아직 말씀 못 드렸지만은 정말 그렇게 우려된다면은 제가 여기서 5일간 정말 다른 급한 일을 빼놓고 와서 같이 해체 작업을 신속하게 5일 내에 되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대진 측에 알아본 바로는 워킹데이 5일이 필요하고요. 한 이틀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준비 작업을. 그리고 한 5일 정도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 마무리까지 다 방사능 측정하고 또 여기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또 한 이틀 걸려서 워킹데이는 5일 다 앞뒤 따지면. 하지만 지역 주민 측은 해체 작업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고대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이게 밤에로 갔다가 방류해 놓느냐고 밤에로 밤이서 있다는 놈들을 갖다가 강경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대진침대와 국무조정실, 원안위는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라돈 매트리스를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으로 반출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천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반출 작업이 지연되던 중 7월 17일 고대 1, 2 주민 50여 명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정부의 라돈 매트리스 현장 해체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월 30일 라돈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협의 과정 중 고대 1위와 한진 11위 주민들이 배제됐고 이에 삼계리 마을 주민들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라돈 매트리스 해체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김밥 한 줄 먹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드는 정부. 물 들어가자. 라돈은 우리 아이들에게 실험하려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웠던 여름날, 지역 주민들은 무더위와 싸우고 때로는 폭우 속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라돈 매트리스 당진 반입 106일째 되는 9월 29일에는 상경 집회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바람이 서늘해진 10월. 대진침대 측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라돈 매트리스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반대위는 현장 해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진 침대 측이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당진 동부부두의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현장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진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당진 시민을 무시한 대진 침대 측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분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라돈 매트리스가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전적으로 대진 침대와 정부의 잘못이다. 처음부터 모나자이트를 들여와 침대 매트리스를 만든 장본인은 대진 침대이며 이 위험한 물질의 사용을 허가한 당사자는 정부다. 라돈 검출 문제가 되자 해당 매트리스를 주민 몰래 동부 부두로 들여온 주체도 대진 침대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이기에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좋겠습니다. 6월 19일자로 보도된 뉴스 게스트가 나와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당진이요? 당근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주면 가능할 겁니다. 라는 게 분명하게 공영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어요. 그동안 줄곧 조건 없는 반출만을 요구했던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에 10월 13일 라돈 매트리스 반출이 결정됐고 15일 오후 12시 30분경 라돈 매트리스를 실은 첫 차가 야적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첫날 5대가 동원된 것을 포함해 9일 동안 243회를 거쳐 총 16,196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모두 반출됐습니다. 반출 작업에 걸린 시간은 총 9일. 이 기간 동안 243회를 거쳐 총 16,196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모두 반출됐습니다. 그리고 라돈 매트리스가 반출된 뒤 찾은 고철 야적장에는 라돈 매트리스를 감싸고 있던 비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해프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무대포식 일처리와 해당 지자체의 방관자적 태도에 애꿎은 지역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